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양명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유교 사상의 흐름을 다시 복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고,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여러분들 어떤 사상가들이 나왔습니까? 바로 공자였죠. 공자가 유교를 창시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창시한 유교를 누가 이어받았다고 했습니까? 맹자와 순자가 이어받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맹자는 무슨 소를 주장했습니까? 성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순자는 뭐를 주장했어요? 성악설을 주장하죠. 근데 서로 입장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대립이 됐었죠. 그런데 이 논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다? 맹자가 승리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교의 주류 사상은 공자에서 누구로 이어진다? 맹자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다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착하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맹자가 논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자의 성악설은요, 어디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었습니까? 한비자의 법가사상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공자, 맹자, 순자의 이러한 오리지널한 유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유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진유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선진유교.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유교라고 해서 선진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진나라 때는 여러분들 어떻다고 했어요? 군서괴류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었죠? 군서괴류 사건을 통해서 유교는 어떻게 했다? 쇠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쇠퇴한 유교가 다시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진나라가 멸망하고 어떤 한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나라는요, 뭐를 했습니까? 국가 인용으로 뭐를 채택했다고 했어요? 국가의 통치 인용으로서 유교를 채택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군서괴류 사건을 통해서 유교 경전이 다 소실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보고 나는 유교의 학풍이 등장했다.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경학이었죠. 그리고 풍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유교 학풍이었죠? 유교 경전을 보고 나는 학풍이었고요. 그리고 흥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교 경전의 해설을 붙이는, 어려운 말로 주석이라고 했죠. 주석을 붙이는 그러한 학문이 흥고학이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경학과 흥고학이 발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세월이 흐르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시대? 송나라 시대 때는요. 어떤 사상가가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까? 주시라는, 이건 다른 말로 주자라는 사상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자가 했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 송나라 때는 여러분들, 이 송나라 때는 불교와 도가 사상이 유행했다고 했죠. 그래서 유교가 쇠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선진 유교에 여러분들 도가와 불교의 개념을 짬뽕을 해가지고 새로운 유교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했죠. 그 새로운 유교가 바로 뭐였습니까? 성리학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국의 이제 명나라 시대에 들었으면 어떤 유명한 유학자가 등장을 하냐면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원래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은 성리학자였는데요. 예, 수양을 통해 가지고 이 성리학의 학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리학에 배치된 자신만의 새로운 유교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왕수인이 해석한 유교, 왕수인이 새롭게 만든 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명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명학. 왜 양명학이냐?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명이 왕수인의 호였거든요. 그래서 이 왕양명이 만든 학문이라고 해서 양명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명학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양명학은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왕수인 혹은 왕양명이라고 불리는 그 학자가 그 당시 때 지배적인 유교의 학풍이었던 주의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만든 유교, 그것이 바로 양명학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명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아셔야 됩니까? 예, 주의를 아셔야 되고, 주의와 비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양명학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주의와 양명을 비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원래 왕양명은요, 원래 여러분들 나중에는 주의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게 됐지만 원래는 이 사람은 철저한 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어떤 신봉자였던 것이 바로 이제 왕양명인데, 그런데 이제 이 왕양명이 성리학을 버리고 자신만의 유교 해석을 만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 대나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러분 주의가 수양 방법으로서 제시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셔야 해요. 거경과 공리가 있었죠. 예, 거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예, 경건하게 나의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선한 감정을 기르는 내적 수양 방법이었죠. 그 경을 지지 혹은 궁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궁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깥 사물을 탐구함으로써 그 사물에 대한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외적 수양 방법을 궁리 혹은 경물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명은요, 이러한 경물치지의 수양 방법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대나무 숲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성리학에 따르면 대나무라는 건 바깥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대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대나무에 이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양명은 그 대나무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대나무를 쳐다봤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대나무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양명은 과연 얻었을까요? 예, 못 얻었습니다. 양명은 오히려 그런 대나무를 쳐다보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양명이 깨달은 건 어떤 거냐면 사물에는 사물의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것은 바깥 사물이 아니라 바깥 사물을 향한 나의 마음에 존재한다. 모든 사물의 이치는 사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향한 내 마음에 존재한다라는 자신만의 새로운 견해를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뭐냐? 심, 즉, 리, 설에 해당되는 거죠. 예, 심, 즉, 리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 즉, 리, 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심증리설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와 양명이 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관점의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사물이라는 건 저기 존재하는 것들이죠. 저 나무라든지
뭐 인간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는 그 사물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주의에 맞춰 사물이라고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할게요. 네 글자로 신, 왜, 유. 근데 양면의 입장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신, 왜, 유.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신이라는 건 뭘 얘기하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왜라는 건 뭐? 마음. 우리 유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믹스는 놀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네 글자를 해석하면 뭡니까? 마음 바깥에 사물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저 나무를 보세요. 저 나무는 여러분들 제가 저 나무에 대해서 마음을 쓰던 안 쓰던 객관적으로 저 사물은 저 나무는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입니다. 그 주의는요 어떤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 사물에 대해서 마음을 쓰든 안 쓰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양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 왜, 무, 물. 그럼 신, 왜, 무, 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마음, 닭과 시죠? 이 무는 뭡니까? 쓰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사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양면이 봤었을 때는 제가 저 나무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 나무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마음과 무관하게 저 나무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마음을 쓰지 않으면 저 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바깥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면의 구체적인 우리가 한 말을 읽어볼게요. 양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부모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임금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임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여러분들 주위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든 안 쓰든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없죠. 뭐 대통령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을 쓰든 안 쓰든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주위의 생각이라면 양면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은 네가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대통령 일을 아까 들었죠? 예,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은 네가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은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지 네가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은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마음과 분리돼서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양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양면은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기본도 다르게 정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물을 향한 마음과 분리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건 그냥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사물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물을 향한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면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의와
양명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는 사물의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둘러싸고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 주의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주의는 사물의 이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사물 그 자체 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물 그 자체 내에 사물의 이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의 이치는 대나무 자체 내에 존재하는 거고, 돌멩이의 이치는 돌멩이 자체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예컨대 충성의 이치는 충신 자체 내에 존재하는 거고, 효도의 이치는 효자 자체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사물 그 자체 내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주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 사물을 관찰하는 공부가 필요했죠. 예. 왜? 바깥 사물 자체 내에 사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바깥 사물을 관찰하는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궁리 혹은 경물치기죠. 바깥 사물을 탐구해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외적 수양, 이것을 궁리 경물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양명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양명도 이러한 주의의 생각을 믿고 바깥 사물 자체 내에 이치가 있다고 믿고 그 이치를 찾기 위해서 대나무 밭을 갔다고 했죠. 그래서 대나무를 계속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대나무로부터 대나무의 이치를 발견했습니까? 발견 못했습니까? 발견 못했다는 거죠.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명은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사물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 그러면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예, 양명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대나무 자체 내에 대나무의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를 향한 내 마음 안에 대나무의 이치가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예. 이제 충성과 효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 효도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효자 혹은 부모에게 효도의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내 마음에 이치가 있다. 효도의 이치가 있다. 그리고 충성의 이치라는 것도 충신이나 임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향한 내 마음에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향한 내 마음속에 이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냐? 이치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물을 향한 마음에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양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양명은 효도의 이치는 효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내 마음한테 있는 거고, 충성의 이치는 임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향한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치는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사물을 향할 때 사물에 이치가 부여되는 것이지, 사물 그 자체에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양명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심증미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증미설은 내 마음속에 모든 이치가 존재한다라는 입장을 가리켜 심증미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증미설에 따르면 내 마음속에 모든 이치가 이미 있어! 그러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부, 주의가 얘기했었던 경물치지, 궁리,
이런 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양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 치양지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신증리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신증리설은 어떤 거였어요?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이치가 사물 그 자체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향한 내 마음의 이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효도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깥에 존재하는 부모나 효자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충성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깥에 존재하는 충신이라든지 임금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향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신증리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 마음속에 모든 이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양명은요. 양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양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지라는 말을 누가 맨 처음 이야기했습니까? 맹자가 맨 처음 얘기했죠. 예, 양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아는 게 양지였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양능이었죠. 양능은 배우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양능이었죠. 그래서 이 양능은요, 이 양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배우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배우지 않아. 무엇이 도덕적인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양지라는 것. 그러니까 양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곧 양지고, 이 양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도덕적인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하늘이 우리에게 이치로서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지라는 능력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치인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양명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양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무엇이 도덕적인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이 도덕적인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이론적인 과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양명의 견에 따르면 필요 없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바로 뭐야? 양지야. 내 마음에 양지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그 양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명은 양지에 따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도덕적인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양지를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양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양명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걸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갖추고 있고 마음속에 있는 양지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 양명이 봤었을 때는 모두 다
마음속에 양지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냐? 그거는 우리의 사욕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 지나친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욕이 양지라는 능력을 가리고 마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양지라는 능력을 마음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양지의 능력을 가리고 마비시키는 사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사욕을 제거하면 양지가 회복되겠죠? 그럼 양지를 회복하면 그 양지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욕을 제거하고 이 양지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치양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라는 것은 실현하는, 뭐를 실현하는 거예요? 양지를 실현해요. 양지를 실현해야지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양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지의 능력을 가리고 마비시키는 사욕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실현하자라는 치양지서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양명은 경물치지, 여러분들 경물치지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었던 겁니까? 주의가 얘기했었죠. 주의는 우리가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깥 사물을 탐구해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깥 사물을 탐구해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을 가리켜서 주의는 경물치지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경물치지라는 건요, 원래 주의가 맨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유교 경전에 이미 쓰여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주의와 양명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예. 주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경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격이라는 것은 탐구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격, 탐구해.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깥 사물. 그러니까 주의는 바깥 사물을 탐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요? 사물의 이치는 바깥 사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 사물을 탐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라는 것은 도달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럼 뭐에 의한 지식입니까?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주의가 생각하는 경물치지는 바깥 사물을 탐구해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게 경물치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양명은 이 경물치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잡는, 바로잡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사물을 뜻하는 한문이잖아요. 물이라는 거. 그런데 사물은 여러분들 양명한테는 마음과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내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학설을 주장했었잖아요. 양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뭘 해석해야 되냐면 마음이 향한 사물 혹은 사물을 향한 마음, 예, 사물을 향한 마음을 바로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물을 향한 마음이 양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물을 향한 마음이 양지일 경우에는 바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물을 향한 마음은
양지이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욕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경물은 사욕을 바로잡는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욕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얘한테는 실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한테 지는 뭘까요? 바로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라는 것은 뭐예요? 사욕을 제거해서 양지를 실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뜻이 똑같습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치, 양, 지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양은 경물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깥 사물을 탐구해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향한 마음이 사욕으로 흘렀을 때 그 사욕을 제거하고 우리의 양지를 실현하는 과정. 다시 말해 치양지로서 경물치지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양명의 대표적인 학설인 지행합일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행합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행합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아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미로서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명이 이야기하는 지행합일은 그 의미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양명이 주장하고자 하는 지행합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양명의 지행합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의와 양명이 바라보는 지식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는요, 지식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지후행이라는 말이 있었고, 지행경진이라는 말이 있었죠? 선지후행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알고 나중에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효도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는 효도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행정진이라는 건 뭡니까?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아는 것으로만 붙여서 안 되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에는 이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지식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알고 행동해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붙여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러한 견해에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명은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는 것. 지식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양명한테는 효도를 아는 것은 예컨대 효도의 의미와
효도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제 충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충성을 안다라는 것, 양명한테는요, 충성의 어떤 의미와 본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안다라는 것은 이걸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안다라는 것은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충성을 안다라는 것은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은 이꼴이라는 소리예요.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미를 알고 어떤 본질을 아는 거,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왔었을 때 아는 것은 이꼴 행동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안다라는 것은 효도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을 안다라는 것은 충성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충성을 아는 것이고, 효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효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효도를 할 수 없다면 효도를 모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충성을 할 수 없다면 이걸 충성을 모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식과 행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지행합일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행합일설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양명이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예, 아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것이며 행동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안다라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양명은 지식은 유명한 말입니다. 양명하는 말입니다. 예. 지식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지식의 완성이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다라는 것은 얘한테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면 행동의 시작이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 있다면 지식의 완성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식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양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효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건 효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내가 충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충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지양지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양지라는 능력을 마음속에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양지가 뭐였습니까?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모든 인간은 그러한 양지의 능력을 하나의 이치로서, 본성으로서 모든 인간은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효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충성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을 양명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왜 우리는 양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효도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충성을 알 수밖에 없는 거.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가? 예. 왜 그 사람은 갑자기 모르는가 그것을? 예. 양명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효도라 이 양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가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욕이 있잖아요. 사욕이 양지의 기능을 가리고 마비시키잖아요. 맞죠? 그럼 양지의 기능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도와 충성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와 충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효도를 할 수 없다면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탐구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양명한테는 이미 알고 있는 능력이 있죠. 지식을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를 하면 될까요? 내가 효도를 할 수 없다면 뭐를 해야 돼요? 내 양지의 기능을 가리고 마비시키는 사욕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면 내 양지의 기능이 가리고 마비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면 내 양지의 기능을 가리고 마비시키는 사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욕을 제거하면 우리는 뭡니까? 이 양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양지를 제거하고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양명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양명은요, 안다라는 것은 이걸 뭐라고 했어요?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럼 우리는 행동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식을 탐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식을 탐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양질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양질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효도를 행동할 수 있고,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그것은 사욕이 양지의 기능을 가리고 마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양지를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명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지식을 탐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리학자들은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양명은 우리는 양지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 이미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다? 이러한 양지의 기능을 사욕이 가리고 마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식을 탐구할 것이 아니라 뭐를 하면 된다? 사욕을 제거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양명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지식을 탐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양명의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건 한국의 양명학에 대해서 한국의 양명학. 여러분들 조선을 지배했었던 통치 이념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성리학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가 유교의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조선은 유교의 국가이기보다는 유교 중에서 성리학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리학 이외의 유교 사상을 다 이단으로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라는 이 학문은 16세기 때 이 조선에 전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서 발전되지 못했죠. 예, 하지만 17세기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정제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제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사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조선 양명학을 확립한 학자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도는 이 조선의 어떤 양명학을 확립한 양명학자로서 어떤 학파를 건설했냐면요. 강화학파라는 양명학파를 만들고 활동을 했던 게 이제 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그 지문에 양명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양명적인 주장이 나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조선의 유학자면 누구겠어요? 바로 양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양명과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조선의 양명학자 그럼 누구다? 정제도. 그리고 그의 학파는 뭐다? 강화학파.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독립운동가잖아요. 예, 이 사람도 여러분들 그 양명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명학을 수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양명학에 입각한 유교의 개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명학에 입각한 유교 개혁을 통해서 국권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양지라는 마음이 있죠? 그 양지를 우리가 확충하게 되면, 양이라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확충하게 되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는 소리죠. 국권을 회복할 수 있고 이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고 대동사회 건설을 가질 수 있다. 대동사회의 건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박은식입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권 회복과 같은 독립운동적인 이야기가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바로 박은식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조선의 대표적인 양명학자가 누구라고 했죠? 정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제도가 조선의 양명학을 확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학파가 무슨 학파다? 강화학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양명적인 주장이 나와요. 그런데 양명이 아니라 조선의 유학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누구다? 바로 정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은 어떤 거예요? 양명학에 입각한 유교 개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양지를 확충하면 국권을 회복하고 이 조선의 대동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양지 이런 양명학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권 회복, 이런 독립운동, 이런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누구다? 박은식이다.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수능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